어, 네, 저는 현재 경상국립대학교 항공우주 및 소프트웨어공학부에 재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올플래시 저장 장치의 성능 향상 방안이라는 내용이고요. 결국 이제 빅데이터 뭐 이미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빅데이터에서 데이터가 이제 엄청나게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장 장치를 어떻게 관리하고 이 사용을 해야 되냐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뭔가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제 소개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현재 방금 말씀드렸듯이 작년부터 근무를 하고 있고요. 경상국립대학교에서 그리고 이제 저는 서울시립대학교에서 박사를 받고 그 이후에 포닥도 좀 하고 그리고 회사에서 일을 좀 했습니다. 경력을 좀 가지고 있고 그래서 리서치 경험을 좀 필드 그 분야별로 좀 나눠서 좀 말씀을 조금 드리면은 그 석박사 하는 동안에는 리눅스에서 파일 시스템이나 스토리지 시스템 또는 펌웨어 관련된 일들을 좀 했었고요. 그러니까 SSD나 플래시 메모리 관련된 이런 일들을 좀 했었고 그리고 이제 포닥을 2번을 했는데요. 포닥을 하면서는 이제 마찬가지로 저장 장치인데 이제 좀 사이즈가 좀 큰 좀 대용량의 저장 장치에 관해서 연구를 좀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포닥을 한 번 더 하면서는 이제 병렬 처리, 그러니까 컨커런시 관련된 알고리즘들 그런 연구를 좀 했었고, 그리고 아까 이제 다른 교수님 이제 비슷하게 소개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제 인텔에서 작년, 재작년부터 출시된 옵테인이라는 그 메모리에서 실제로 트랜잭션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할 건지에 대해서 이런 연구도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는 그 운영 체제 소프트웨어 베리피케이션 그러니까 동기화 기법들, 그러니까 락이나 이런 소프트웨어 베리피케이션 일들을 조금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스토리지 시스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러니까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스토리지 시스템이 뭐 아주 많은 영역에서 이미 많이 사용되고 있고 뭐 자율주행 자동차 그리고 클라우드 스토리지, 클라우드 시스템 그리고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항공 분야에서도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항공기에 엔진이 있고 그 항공기 이제 센서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 무수하게 많은 센서들 사실 뭐 몇천 개 되는 그런 많은 센서들에서 계속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를 보면 한 제타바이트 정도 단위에 1년당 제타바이트 정도 단위에 아주 많은 데이터를 생성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영역들에서 이런 분야들에서 결국은 스토리지가 사용되고 있다. 그 모티베이션 말씀 조금 더 드리면 네, 그래서 이제 연도별로 데이터가 지수함수적으로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고 2025년도에 뭐 제타바이트 단위의 데이터가 만들어질 거다. 그래서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진다라는 건 이제 뭐 이미 알고 계시는 내용들을 한번 좀 리마인드를 좀 드리고 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많은 데이터들이 실제로 데이터 센터에 실제로 이제 저장이 됩니다. 데이터 센터에 저장이 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데이터 센터에 데이터들이 저장도 되고 처리도 됩니다. 데이터 센터에서. 근데 이제 그럼 실제 데이터 센터에 있는 그 하나의 서버를 우리가 한번 내부 구조를 좀 뜯어보면 내부 구조를 좀 살펴보면 이 최근 몇 년 사이에 데이터 센터에 있는 서버들의 실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들이 아주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왼쪽 그림을 보시면 CPU도 있고 메모리 있고 뭐 하드디스크와 같은 고전적인 저장 장치가 있었는데 최근 한 1, 20년 사이에 이 멀티코어 CPU 개수도 엄청나게 많아지고 GPU나 그 기타 가속기 장치들 그리고 비발성 메모리, persistent 메모리 그리고 SSD와 같은 이런 장치들이 아주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런 장치들은 우리가 시스템 소프트웨어 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OS나 미들웨어, 펌웨어와 같은 이런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이 장치들을 잘 관리하고
자원을 잘 사용을 해야지 이런 하드웨어 장치들을 이게 제대로 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우리가 작성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 하드웨어를 관리해야 되는지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제가 연구했던 분야를 한 가지를 이제 이 실제로 올 플래시 어레이를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이 연구는 조금 시간이 좀 지나긴 했는데 유즈닉스 ATC라는 곳에서 발표를 했었고, 이 공동 연구를 이렇게 진행을 좀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올 플래시 어레이는 이제 이렇게 생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장치 안에 이 SSD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요. SSD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속도도 빠르고 비용도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장점이 상당히 많은, 대신 좀 가격은 비싸겠죠. 장점이 많은 그런 장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올 플래시 어레이를 노드 하나를 아주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리면, 실제로 안에 내부적으로는 뭐 회사별로 좀 다르겠지만, 구성은 좀 다르겠지만 SSD가 이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100개, 뭐 많게는 500개 정도의 SSD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트워크, 실제로 네트워크 장치로 연결되어 있고, 이와 같은 네트워크 밴드위스를 제공해주는 실제 제품에서 이 정도의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SSD 같은 경우에 실제로 얼마만큼의 속도나 이 성능을 보여줄 수 있는지를 좀 조사를 좀 해보면, 이게 약간 조금 작년, 재작년 데이터이긴 한데, 그래도 보시면 시퀀셜 리드라이트 성능이 엄청나게 빠릅니다. 엄청나게 높습니다. 뭐 6기가 바이트 퍼 세크, 그리고 캐패시티도 엄청나게 높고, 순차적으로 읽고 쓰기를 하면 성능이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은 성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트렌드를 실제로 네트워크하고 이 스토리지, 이 밴드위스 스루프 트렌드를 좀 살펴봤는데요. 연도별로 좀 살펴봤는데, 이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 스토리지가 이 네트워크 밴드위스하고 유사하게 아주 급격하게 이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스토리지는 시스템에서 제일 성능이 느린 장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트렌드는 이제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스토리지가 더 이상 시스템에서 바틀렉이 아닌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트렌드를 좀 살펴보면, 결국은 SSD 몇 개만 가지고도 아주 쉽게 네트워크 스루풋을 충분히 상회할 수 있는 뭔가 수준의 속도를 낼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기술 트렌드를 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시간을 보고 조금 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렌드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SD가 이제 빠르고, 그리고 근데 여전히 이제 SSD가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SSD 같은 경우에는 SSD는 내부적으로 값식 컬렉션이라는 이런 일을 좀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트렌드와 챌린지가 있는데, 실제로 올 플래시 어레이를 실제로 사용을 할 때는 이상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야지 좋은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상황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방식을 잠깐 몇 가지만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저희가 제안한 기법을 말씀 좀 드려볼게요. 전통적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 하드디스크 기반의 레이드 4, 5 같은 이런 정책을 사용을 하게 되면, 사용하고 밑에 이제 SSD가 이제 여러 개 있는 상황입니다. SSD를 여러 개 있는 상황에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랜덤라이트가 오면 이 랜덤라이트를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값식 컬렉션이 내부적으로 아주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래서 값식 컬렉션 때문에 성능이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관련 연구들도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긴 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조금 더 개선하기 위해서 로그 기반 기법이라는 방법이 하나 나왔고, 이제 로그 기반 어프로치는 결국 이제 어떤 이 라이트를 순차적으로 라이트를 해서, 아까 보셨던 이 값식 컬렉션 코스트를
줄여보겠다라는 시도이고 상당히 여러 필드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기법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로그 기반 방법도 가비지 컬렉션 오버헤드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이제 가비지 컬렉션 오버헤드가 이제 원래는 이 SSD에 있던 게 시스템으로 이제 다른 곳으로 결국은 옮겨지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비지 컬렉션이 이제 이쪽으로 옮겨지게 되고요. 관련 연구들이 물론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로그 기반의 레이드를 실제로 성능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성능 테스트를 좀 해봤는데요. SSD 8개를 구성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성능을 좀 측정을 해보니까 지금 이제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이제 스루풋이 되겠는데 쭉 가면서 쭉 초반에는 사실 좋습니다. 초반에는 좋은데 이렇게 가면 갈수록 성능이 훅 떨어집니다. 이 훅 떨어지는 시점이 결국은 가비지 컬렉션 시작하는 시점이고 이때 실제로 가비지 컬렉션과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상당히 많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제안하는 방법은 이제 이 SSD를 선형적으로 그러니까 1차원 배열로 관리를 하지 말고 2차원 배열로 2차원 배열 형식으로 이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로 이 공간을 분류를 해서 프론트엔드에는 어떤 특정한 일을 하고 백엔드에서는 또 어떤 특정한 일을 하고 이렇게 좀 공간을 분류를 하고 그리고 처리를 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가비지 컬렉션 영향을 좀 덜 받을 수 있다는 방법을 이제 제안을 했고요.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면 가비지 컬렉션이 급격하게 훨씬 비용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걸 이제 보여줬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로그 기반 방법은 그러니까 템포럴 세퍼레이션 그리고 스파셜 세퍼레이션 간의 이제 두 가지가 이제 비교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제안하는 방법이 훨씬 효율적인 방법으로 관리를 할 수 있다라는 그 이제 우리가 좀 소개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더 보충 설명드리면 프론트엔드에서는 라이트 리퀘스트만 받아오고 백엔드에서는 결국은 SSD 내부적인 발생하는 관리를 하기 위한 가비지 컬렉션을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수행을 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 그림으로 조금 말씀을 좀 드리면은 이게 지금 빨간색 원이 라이트 리퀘스트이고 초록색이 리드 리퀘스트라고 보시면은 라이트 리퀘스트는 이렇게 세그먼트 단위로 묶어서 프론트엔드로 쭉 다 쓰고 레이드 형식으로 병렬적으로 쓰고 리드 리퀘스트 같은 경우에는 백엔드에서 서비스를 해주게 되고 가비지 컬렉션도 백엔드에서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자, 이 구조는 이제 리눅스에 저희가 이제 블락 레이어에 구현을 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가를 좀 했고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은 평가를 좀 했고 저희가 이제 SSD 10개를 가지고 이렇게 비교를 좀 했었고요. 그리고 뭐 벤치마크를 몇 가지 이용을 했었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던 로그 기반의 기법은 이제 왼쪽 그림이고 실제로 저희가 이제 구현한 방법을 해보니까 이 가비지 컬렉션 인터페런스를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서비스를 잘 해줄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줄 수 있고 그리고 테일 레이텐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리드 테일 레이텐시가 상당히 중요한데 테일 레이텐시도 마찬가지로 우리 제안한 방법을 이용을 하면 훨씬 줄일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 그래프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이 제안하는 기법을 사용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SSD 제조 비용과 그리고 파워 컨섬션을 좀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DRAM 사이즈를 줄일 수 있고 그리고 OPS 공간 또는 매핑 테이블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이제 라이트를 할 때 순차적으로 이렇게 쭉 라이트를 하기 때문에 매핑 테이블 사이즈도 훨씬 줄일 수 있고 자 이렇게 많이 줄여서 결국은 SSD 그 코스트 비용 자체도 훨씬 그 생산 비용 자체도 줄일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여태까지 연구했던 내용의 그러니까 연구 테마 중에 하나를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제가 여태까지 했던 연구들은 대부분 스토리지 시스템이었고 그리고 이제
컨커런시, 그러니까 이 병렬 처리 알고리즘을 좀 여태까지 연구를 했었고,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매니코어 스케일러블 OS를 어떻게 설계할 건지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고 있고, 그리고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스토리지 시스템을, 요즘에 머신러닝이 워낙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머신러닝으로 이 스토리지 시스템을 좀 최적화를 어떻게 해볼 건지에 대해서 이제 지금 요즘에 연구를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이제 파일 시스템과 그리고 이 persistent 메모리 관련해서 이제 성능과 신뢰성에 대해서도 이제 연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제가 뭐 빠르게 한다고 했는데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시 질문 받을 시간이 많지 없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가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추후에 질문 있으면 이메일이나 이런 걸로 편하게 말씀을 주시면 언제든지 뭐 코어기나 같이 협력 연구도 좀 같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